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업에 대해 발표할 금융일실연구원 김예일입니다. 본격화되는 PF 구조조정과 해외 대체 투자 위험 확산에 따른 시나리오별 부담을 주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통해 발표의 전체 흐름을 짚어보면 먼저 증권사의 PF 익스포저 부담을 살펴보고 앞으로 구조조정의 영향과 증권사의 재무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충당금 부담과 재무 목표 영향, 결과 해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의 부담도 추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스포저 분석에 앞서 최근 정부 정책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24년 1월에 PF 부실 정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부실 PF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추진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PF가 금융시장 내 영향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며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부실 정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활한 부실 정리를 위해 손실 흡수력 제고 등의 대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2금융권 내에서도 업권별로 양적, 질적 위험 수준이나 재무한 충격이 달라 업권별 부실 정리 속도와 기간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PF 시장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단도 꾸준하게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브릿지론과 본 PF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 미분양 PF와 브릿지론 등에 대한 매입, PF 보증 공급 확대 및 요건 완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준에 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PF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증권사의 손실 부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많습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부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증권사 부동산 PF의 양적 부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총 30.1조 원이고, 이 중 본 PF는 19.5조 원, 브릿지로는 10.6조 원입니다. 양적 부담 자체는 캐피탈과 저축은행 대비 낮은 편입니다만, 지방사업장과 중우순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질적 구성은 여리한 편입니다. 세부적으로 브릿지론부터 살펴보면, 아래 표는 브릿지론의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들을 기반으로 리스크 수준을 나눈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릿지론이 본 PF 전환이 가능하냐라는 것은 결국 프로젝트 대상 부동산의 수요 기반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스크 수준을 입지 요소인 지역과 부동산 유형을 기초로 나누었고, 거기에 변제 순위를 감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음 이상의 비중이 전체 중 46% 수준입니다. 리스크 수준이 가장 높은 익스포저는 지방 소재 비아파트,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중우순위가 해당됩니다. 이를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나누어 보면 대형사의 경우 리스크 수준이 높은 익스포저 비중은 전체의 34%이고 자기 자본 대비 부담은 5%입니다. 중소형사의 경우 리스크 수준이 높은 익스포저 비중은 전체의 73%에 달하며 자기 자본 대비 부담은 11%로 대형사 대비 2배 이상 높습니다. 한편 브릿지로는 채무 보증으로 취급한 익스포저가 얼마인가도 중요합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된 시기에 중소형사가 채무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유동호 증권의 신용도도 낮고 사업장 위험 부담도 커 실제로 매입 부담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사가 채무 보증을 제공한 익스포저는 유동화 증권 차안 실패에 따른 유동성 소요 부담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본 PF입니다. 본 PF 관련 주요 요소들을 기준으로 리스크 수준을 구분하였습니다. 본 PF는 엑시 분양률 달성 여부와 준공 위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밖에는 지역과 유형에 따라 리스크 수준을 구분하였습니다. 준공 위험이 일정 수준 통제된다면 결국 개별 사업장의 분양 성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높음 이상의 비중이 전체 중 29% 수준입니다. 분양형 본 PF 익스포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공위험은 측중기관과 시공사 신용등급이 트리플 B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분양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분양 경기 회복이 미진하기에 장기간 분양률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은 만기 도래 시 손실 인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만기 도래 분포 시기를 고려할 시 부담은 다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엑시 분양률 미달성 익스포저 7.3조 원 중 2024년 내 만기가 도래한 익스포저는 약 1.9조 원입니다. 미착공 익스포저 5.6조 원 중에서는 절반 이상은 착공을 미룬 것으로 추정되어 실질 미분양 위험은 높을 수 있어 보입니다만 2024년 내 만기 도래 익스포저가 0.6조 원으로 당장의 부담은 낮습니다. 한편 비분양형 본 PF는 상대적으로 준공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 준공 확약기관과 시공사의 신용 등급이 더블B급 이하인 익스포저 비중이 대형사의 경우 29%, 중소형사의 경우 32%로 분양형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비분양형 본 PF의 절반 이상이 물류센터로 집중되어 있는데요. 물류센터의 경우 과잉 공급 이슈도 있고 공사비 증가, PF 금리 상승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어서 준공 위험과 매각을 위한 엑시드 위험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수준을 종합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나누어 보면 대형사의 경우 리스크 수준이 높은 익스포저 비중은 전체의 26%, 자기 자본 대비 부담은 6% 수준입니다. 중소형사의 경우 리스크 수준이 높은 본 PF의 비중은 전체의 40%이며 자기 자본 대비 부담은 11%로 대형사 대비 약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를 브릿지론과 합쳐보면 리스크 수준 높음 이상인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자기 자본 대비 부담은 대형사는 11%, 중소형사는 22% 수준입니다. 아래는 건전성 지표 추이입니다. 2023년 3분기까지는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4분기에 건전성 재분류가 상당 규모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가 분류한 PF 리스크 수준의 구성비와 비교했을 때 PF 위험이 상당 부분 건전성 지표로 현실화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향후 지속적으로 PF 구조 조정을 진행하게 될 터인데요. 증권사 재무지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네, 구조조정 가속화는 증권사 재무지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일 것입니다. 간략하게 재무지표 영향을 정리해 본 표를 보시면요. 부실화 정리 과정에서 증권사의 각 재무지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향후 PF 선별과 정리 과정에서 많은 사업장이 부실 PF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연되었던 부실화가 크게 나타나면 건전성 지표 저하와 함께 대규모 충당금 적립과 기초자산 매입 부담으로 수익성, 자본 적정성, 유동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에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럼 증권사의 충당금 적립 규모가 얼만큼 증가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사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피스 커버리지 증권사 합산 기준으로 2023년 4분기 중 약 1.2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의 충당금 적립 강화 요구로 증권사들이 브릿지론에 대해 상당 규모의 건전성을 재분류하고 충당금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의 충당금 적립 수준은 현재 충분한 수준인지, 증권사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추가 손실을 감내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있는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에 대한 충당금 추정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재무지표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증권업권의 전반적인 대응력에 대한 당사의 의견과 신용도 점검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은 먼저 발표한 캐피탈과 같습니다. 네, 증권사 재무지표 점검 대상은 수익성, 자본 적정성, 유동성이며 주요 점검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손실 부담이 충전 영업이익을 얼마나 장식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유의미한 수준인 A-급 이상 26개 증권사 기준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지표 영향 분석은 자료 입수 시기 등으로 2023년 9월 말 기준의 충당금과 재무지표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럼 추정되는 손실 규모와 손실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개 증권사의 전체 추정 손실 규모는 노멀 시나리오 기준 총 4.6조 원,
스트레스 1 시나리오 기준 총 5.7조 원, 스트레스 2 시나리오에서는 총 7.6조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시나리오별 추정 손실률은 노말 시나리오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평균적으로 각각 12%, 25% 수준이며 스트레스 2 시나리오에서는 20%, 39%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대형사가 중소형사 대비 절반 수준의 손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형사가 보유한 브릿지론의 손실률은 노말 시나리오 기준 44%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를 2023년 말 충당금과 비교하면 최근 충당금 적립 증가 이후 부동산 PF 손실 부담에 대한 증권사의 재무적 완충력은 과거 대비 제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PF 잔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업체 평균 2023년 9월 말 8% 수준에서 2023년 12월 말 11% 수준으로 높아져 추가 손실 부담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적립 수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 구성이 여류한 중소형사 PF의 실질을 고려할 경우 중소형사의 충당금 적립 수준은 대형사 대비 낮아 보입니다. 노말 시나리오 충당금이 적정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대형사 충당금 적립 수준은 노말 시나리오 충당금의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소형사는 노말 시나리오의 충당금의 69% 수준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중소형사는 부동산 PF의 추가 손실 부담에 대해 여전히 일정 수준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그만큼 충당금을 쌓는다면 재무지표 영향이 불가피할 텐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걸까요? 네, 그럼 수익성 영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충당금 적립 수준은 제고되었지만 여전히 추가 적립 부담이 내재하기에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저조할 전망입니다. 중소형사의 경우 스트레스 1 시나리오에서는 업체별 평균 110% 수준의 잠식률로 상당수 업체에서 영업 적자 가능성이 있으며 스트레스 2 시나리오에서는 중소형사 17개사 중 12개사가 영업 적자 수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3년 4분기에 증권사의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대형사의 경우 충전 영업이익 잠식률이 위 분석 대비해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 적정성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자본 감소율을 보면 중소형사의 경우 스트레스 2 시나리오에서 업체별 평균 5.1% 수준의 자본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2 시나리오 기준에서 자본 감소율이 10%를 초과하는 업체 수는 전체 26개 업체 중 2개 업체에 그쳐 증권사의 자본력은 위기 수준에도 부도 위험에 대해 양호한 감리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동영업용 순자본 비율 역시 평균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중소형사의 저하폭이 다소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정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당사가 신용도 판단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로 저하 추세가 지속되거나 일정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경우 신용도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성 대응력입니다. 유동성 부담률은 헤어컷 유동성 갭 대비 우발부채 부담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헤어컷 유동성 갭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자산 중에 즉시 회수 가능한 정도를 고려하여 헤어컷을 적용한 후 여기에 모든 유동성 부채를 차감한 유동성 순자산의 개념입니다. 테스트 결과로는 현재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평균적으로 우발부채 유동성 부담이 헤어컷 유동성 갭의 100% 수준을 하회하여 대응 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다만 업체별로 보면 스트레스 2 기준에서 7개 업체의 유동성 부담률이 100%를 넘을 수 있어 유동성 부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위기 시 유동성 부담 확대 가능성에 대해 더욱 강화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 최근 PF 유동화 시장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PF 취급이 급감하고 증권사 PF 신용공여 잔액도 감소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급격하게 치솟았던 PF 유동화 증권 금리도 국내외 금리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시장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안정화된 편입니다. 다만 A2 이하에서는 변동성이 있으며 사업장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하여 증권사의 유동성 부담도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시기에 비해 소폭 완화된 상황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증권사는 1년간 채무보증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자금으로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증권사의 유동성 갭 대비 우발부채 부담도 평균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브릿지론만 출원했을 때는 22년 9월 말 19% 수준에서 23년 12월 말에는 8.6%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PF 구조 조정 시 브릿지론 채무보증 실행 증가가 유동성 부담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위기 상황과 같은 동시다발적인 유동성 위험보다는 PF 건별 부실화에 따른 대응 부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총 결과 분석입니다. 종합적으로 연착륙 내지는 경착륙 상황에서는 증권업권의 대응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당수 중소형사에서 충당금 적립과 수익 기반 위축 영향으로 연간 영업 적자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양호한 재무 안정성이 적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연간 영업 적자 발생 업체 수가 전체 중 절반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고 자본 감소율도 높아지지만 최종 자본 규모 등 감내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성 부담률이 100% 이상을 상회하는 업체 수가 7개 업체로 확대되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나 위기 상황 도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조정 영업률 순자본 비율 저하폭의 큰 중소형사는 신용도 부담 측면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가 높습니다. 증권사,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 양적 부담에는 해외 부동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는 증권사가 보유한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의 유형과 지역별 규모입니다. 양적 부담이 부동산 PF에 비해 작은 편이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수익력이 우수한 대형사에게 집중된 점은 완화 요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가 보유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가 약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집중 위험이 높은 것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대형사를 중심으로 숙박시설과 오피스에 대해서 상당 규모 손실을 반영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와 숙박시설에서 투자 금액 대비 20% 내지 30% 수준의 손실을 반영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가 손실 부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의 손실 부담을 추가하여 수익성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 충전 영업이익 잠식률은 국내 PF 효과만 고려했을 때에 비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각각 평균 12%포인트, 11%포인트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체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업체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를 자본력 대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의 손실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업체는 국내 부동산 PF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를 보다 보수적으로 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증권사의 PF 시장 변동에 대한 감내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2023년 4분기 대규모 충당금 적립으로 증권사의 손실에 대한 재무제표 반영은 일정 수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의 리스크는 예측과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 규모와 수익 기반을 고려할 때 잠재 손실 부담에 대한 증권사의 대응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PF 시장 구조 조정과 금융기관의 손실 반영 속도는 시장과 제2금융권 회사들의 감내력을 토대로 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방향이 질서 있는 영착륙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충격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재무 여력과 금융시장의 기초 체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리나 부동산 상황이 얼마나 뒷받침될지에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정리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적 위험은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지만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완화 요인이 있지만 중소형사의 신용도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먼저 PF 시장이 안정화에 성공하더라도 증권사는 여전히 추가적인 손실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는 중소형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와 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증권사는 시장 변동성 확대와 손실 인식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과 유동성 대응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형 증권사의 사업 기반 위축도 이미 크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는 그간 부동산 PF 시장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성장해 왔지만 현재는 특별한 먹거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된 업체의 경우 자본 확충 등 재무 안정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당분간 신용도에는 하방 압력이 있을 전망입니다. 향후 모니터링 요인으로는 만기가 도래하는 본 PF와 미착공 본 PF 사업장의 손실 부담 확대 여부, 그리고 향후 금리 환경 변화 영향, 또 부동산 금융 외 사업 부문의 수익 기반 확보 여부입니다.